1부 오프닝 두부는 어떤 음식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채널의 진행자 하루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두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두부는 몸에 참 좋은 음식인데 의외로 잘못 먹으면 해가 되는 음식 조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저도 어릴 땐 그냥 두부는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두부에도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다시 말해서 상극인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자,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두부라는 음식 자체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까요? 한의학적으로도 두부는 성질이 차서 몸에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더위에 지치거나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고 안정되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질이 차다는 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속이 약하거나 위가 냉한 분들에겐 탈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른 음식과 섞였을 때 화학적으로 반응하면서 몸에 결석을 만든다거나 소화를 방해한다거나 혈당을 확 올려버리기도 합니다. 2부, 두부와 시금치, 결석을 부르는 조합. 자, 첫 번째로 소개할 두부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아니, 시금치가 왜?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금치도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부와 시금치는 만나면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두부에는 칼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수산 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수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생겨서 우리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수산 칼슘은 어디에 쌓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콩팥과 방광에 쌓여서 즉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시니어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실까요?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고 땀이 삐질삐질 흐를 정도예요. 심하면 구토까지 나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어머님 이야기예요.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두부 넣고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셨어요. 두부도 건강에 좋고 시금치도 철분 많으니까 몸에 좋겠지 하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 결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두부와 시금치를 매일 함께 드신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금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시금치는 좋은 채소입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해요. 시금치는 데칠 때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가 바로 찬물에 헹궈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산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만약 시금치 무침을 해서 드신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두부를 같이 곁들여서 매일 먹는다? 그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매일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의외의 조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두부와 꿀입니다. 왜냐하면 꿀에는 여러 가지 효소와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두부 속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 과정에서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두부 단백질이 잘게 소화되지 못하고 뭉쳐서 장에서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설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예전만 못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 큰 문제가 돼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조합하면 우리 몸에 큰 불편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꿀 대신 뭘 곁들이면 좋을까요? 두부 부침에는 전통적으로
간장 양념이 잘 어울립니다. 간장에다 다진 파, 깨소금, 참기름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나잖아요. 또는 들깨가루, 깨소금 같은 걸 뿌리면 고소하면서도 속이 편안합니다. 사부, 두부와 파마늘, 과유불급의 함정. 세 번째 상극 음식은 파와 마늘입니다. 아니, 두부 요리에는 꼭 파랑 마늘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두부찌개에도 파랑 마늘 들어가야 국물이 시원하고 맛이 나죠. 두부조림도 간장 양념에 마늘 넣어야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이에요. 두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질이 차가운 음식입니다. 반면에 파와 마늘은 아주 뜨겁고 자극적인 성질을 가진 음식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소화력이 좋은 분들에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에겐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찌개나 두부조림 하실 때 파, 마늘을 아예 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넣으라는 겁니다. 특히 속이 약한 분들, 평소에 위가 차갑거나 설사 자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두부 요리할 때 파, 마늘 조금 줄이고 대신 생강을 살짝 넣어보세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속이 훨씬 편안할 겁니다. 과유불급, 너무 많으면 오히려 위를 해칠 수 있다. 오부, 두부와 단 음식, 소화의 균형을 깨뜨리다. 자, 이번에 살펴볼 두부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단 음식입니다. 여러분, 단 음식 좋아하시나요? 특히 요즘은 건강식 열풍 때문에 두부를 가지고 디저트를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두부 아이스크림, 두부 케이크, 두부 푸딩.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젊은 세대는 헬시 플레저라고 해서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찾다 보니까 두부를 달달하게 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걸 보고 따라 하시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부는 본래 담백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데 여기에 설탕이나 시럽 같은 단 음식을 과하게 섞으면 소화 효율이 떨어집니다. 단백질과 단순당이 같이 들어가면 위에서 소화하는 속도가 맞지 않아요. 단 음식은 빨리 흡수되는데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위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결과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부 자체는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아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설탕을 듬뿍 넣거나 달콤한 시럽을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확 치솟게 됩니다. 좋은 음식이 한순간에 위험한 음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부 요리에 단맛을 전혀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간장 양념에 설탕 티스푼 하나 정도 넣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이상, 즉 주재료로 설탕이나 꿀 시럽을 쓰는 경우예요. 자, 그럼 단맛이 필요할 땐 뭘 곁들이면 좋을까요? 저는 두부와 제철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두부 샐러드 위에 사과나 배, 딸기를 곁들이면 달콤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과일 속 섬유질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육부, 두부와 술, 통풍을 부르는 조합. 다음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바로 두부와 술이에요. 여러분, 술 안주로 두부김치 많이 드시죠? 두부 한 모 데워서 김치랑 같이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사발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통풍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부는 콩 단백질이잖아요. 콩 단백질 속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요산이 됩니다. 그리고 술은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방해합니다. 즉, 두부와 술을 함께 먹으면 요산이 체내에 쌓이게 되고 그 결과 통풍이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는 거죠. 통풍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주로 엄지발가락 관절이 빨갛게 붓고 조금만 건드려도 엄청난 통증이 찾아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 사례.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 친구분들과 늘 저녁에 막걸리와 두부김치를 즐기셨어요. 두부는 건강에 좋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엄지 발가락이 퉁퉁 붓고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시더래요. 병원에 가보니 통풍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두부의 술은 금물입니다. 앞으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술은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간은 단백질을 대사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술이 들어가면 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죠. 그 상태에서 두부 같은 고단백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결국 간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고 심하면 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부와 술을 꼭 함께 먹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안 먹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술자리가 있다면 두부 대신 채소 위주의 안주를 드시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나물 무침이나 삶은 채소 같은 가벼운 안주 말이죠. 칠부, 두부와 짠 음식, 고혈압과 신장에 주는 부담. 자, 이번에는 두부와 짠 음식의 관계를 이야기해 볼까요? 두부 자체는 담백하고 부드럽습니다. 사실 그냥 두부만 먹으면 간도 심심할 정도로 맛이 순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부를 요리할 때 간장을 붓거나 소금을 많이 넣거나 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짭짤한 음식과 같이 드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두부는 단백질과 수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짠 양념을 잘 흡수합니다. 즉, 김치찌개에 두부를 넣으면 두부가 양념 국물을 쏙쏙 머금게 되죠. 그래서 그냥 두부 한 모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짠 국물까지 흡수된 소금을 같이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 부분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두부 자체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짠 양념과 함께 먹으면 좋은 효과가 반감되고 오히려 혈압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두부를 요리할 때 간을 약하게 하는 게 좋아요. 둘째, 김치찌개에 넣을 때도 국물을 많이 먹지 말고 두부만 건져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두부 위에 간장 양념 대신 참깨, 들기름, 파, 마늘 같은 향으로 맛을 내면 덜 짜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짠맛에 입맛이 길들여져서 싱거워서 못 먹겠어 라고 하시는데요.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혀가 바뀌고 맛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건 단순히 혈압만이 아니라 콩팥, 심장, 혈관 전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두부는 담백하게, 양념은 가볍게. 이게 바로 두부를 진짜 건강식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8부, 두부와 소화장애, 과민성 대장, 설사, 가스 문제. 마지막으로 두부와 소화장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배가 불편해지거나
가스가 찬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두부는 콩으로 만든 음식이라서 올리고당, 사포닌 같은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은 두부를 먹고 방귀가 자주 나오거나 설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 한 분은 60대 여성분인데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마다 두부 반 모를 드셨어요. 그런데 먹고 나면 늘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위장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두부 섭취량이 너무 많았던 게 원인이었어요. 둘째, 두부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두부가 몸을 서늘하게 만든다고 보는데 소화기가 약하거나 속이 냉한 분들은 두부를 많이 먹으면 속이 싸늘해지고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두부를 그냥 먹지 마시고 볶거나 구워서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두부전, 두부조림처럼 열을 가한 음식으로 바꾸면 훨씬 소화가 잘 돼요. 셋째, 두부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예요. 아무리 부드럽다고 해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자기 직전에 두부를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수면에도 방해가 되죠. 그래서 두부는 한 끼에 반모 정도, 많아야 한 모 정도만 드시고 가능하면 점심이나 저녁 초반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7부와 8부를 꽉 채워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부와 짠 음식의 관계, 그리고 두부와 소화장애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9부, 두부와 고기, 생선, 단백질 과잉의 함정. 여러분, 두부하면 단백질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밥상에서 단백질은 두부만 있는 게 아니죠. 삼겹살, 갈비, 생선구이, 계란, 단백질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이런 단백질들을 한 끼에 과하게 섞어서 먹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삼겹살을 구워서 두부김치랑 먹는다. 생선찌개를 끓이면서 두부도 듬뿍 넣는다. 불고기 전골에 두부를 넣고 또 고기를 넣는다. 이렇게 되면 한 끼에 들어오는 단백질 양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단백질 이상은 다 분해해서 버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이 가는 거예요. 특히 신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 단백질 과잉이 위험합니다.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거나 혈액 속 노폐물이 쌓여서 몸이 붓고 피로가 심해지고 결국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6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고기를 좋아하시면서도 나는 건강 생각해서 두부도 꼭 같이 먹는다 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균형 잡힌 식사 같지만 정기검진을 해보니 혈액 속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섭취를 줄이셔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두부는 고기를 대신해서 먹는 보완식품이지. 고기와 함께 과하게 먹는 보너스 단백질이 아니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중요하지만 많이 보다 적당히 알맞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고기를 드실 땐 두부 양을 조금 줄이고 채소를 더 곁들이세요. 생선찌개나 불고기에 두부를 넣고 싶다면 고기 양을 조금 줄이고 두부로 대체하는 게 좋아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60g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부와 고기는 같이 많이 먹는 조합, 이게 아니라
서로 양을 조절하며 균형 잡아야 하는 관계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부를 피하라는 게 아니라 두부를 현명하게 먹자 입니다. 두부는 하루 한두 모 정도 나누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채소와 곡류와 함께 먹으면 균형이 딱 맞습니다. 너무 짜거나 너무 기름지지 않게 조리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제 두부 드실 때 조금 더 안심이 되시죠? 앞으로 두부 요리를 하실 때는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이건 나에게 맞을까? 가족에게 좋을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정리해 드릴게요. 두부는 좋은 음식이지만 짝꿍을 잘못 만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여러분이 두부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